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절 연휴 기간에 푹 쉬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은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그 종합 일간지라고 부르는 그냥 그런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첫날하고 마지막 날을 좀 나눠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신문이 나오기 전날에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평소에도 금요일에 절반, 일요일에 절반 이렇게 근무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근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휴를 다 하실 수도 없고 주말도 토일을 다 쉴 수 없는 게 기자의 운명이네요. 특히 방송 기자들은 매일 뉴스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바쁠 나올 겁니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현지 기자는 기자 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보통. 몰랐을 수도 있는 거군요. 갑자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네, 갑자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방사가 날 뻔했네요. 자, 오늘 이슈가 많아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을 나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증 지금 진행 중인데, 자,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체포동의안 가결 지난 21일이었죠. 직후부터 오늘, 자 26일입니다. 당내 기류 어떻습니까, 박순봉 기자? 일단 그 가결 직후에는 이제 많이들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수라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친명계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친명계에서 일종의 색출 작업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례적이었던 게 이제 중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체포동의안에 가결 던진 게 해당 행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많이 격앙돼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로 왔는데, 다만 또 오늘 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요동칠 것 같은 그렇게 큰 흐름으로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저는 좀 가결 직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네. 일단 가결 움직임은 투표 이틀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비명계에서 물밑으로 30개가 조금 안 되는 20개 후반에 가결표를 이미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실제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하루 전에 올렸던 부결을 호소하는 그 페이스북 글이 오히려 역풍이 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이미 그 전에 비명계에서 이렇게 좀 가결 움직임이 구체화해서 이 대표가 이걸 알고 부결 입장을 명확히 낸 것이다, 이 해석이 더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가결 움직임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을 병원에서 거라고. 알았군요. 네,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비명계는 사실 그 가결을 던지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실질 심사에 갔을 때 이게 구속영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던진 건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국민 신뢰도 있고 방탄이랑 오명을 씌우면 안 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 부채포 특권 포기라는 약속을,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 사실 뭐 이 대표 구속을 당연히 가정을 하고 가결표를 던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굉장히 비명계가 숨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과를 좀 보고. 예, 바로 그 결과가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새벽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발부냐 기각이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야 모두 여러 계산을 하고 있을 텐데, 박순봉 기자 어떤 상황인가요, 여야 정치권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한테 의견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오전에도 물어보고, 혹시 기각될 거 같냐, 기각될 거 같냐, 아니면은 이제 영장이 나올 거 같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법조계 쪽에서 좀 들은 얘기 전해주고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확연히 그 기각이 될 경우에는 좀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총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 뭐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은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검찰 쪽에 압박이 크게 들어갈 거다. 그래서 총장 내지는 뭐 그 밑에 이제 몇 선까지도 좀 물러나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다음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에서 뭐 탄핵 소추안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직무 정지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뭐 김행 후보자라든가 인사 검증을 충분히 했느냐는 거죠. 그렇죠.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기에 다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일종의 뭐 황태자라고도 표현이 되고 차기 유력한 주자인데 이번에 그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불안이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인 뭐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기각으로 인해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도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당장 다음 달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오늘의 구속영장 결과가 또 영향을 주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면 또 김기현 대표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기자분들이 연휴 못 쉬고 이게 취재를 계속 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지금 일부 네. 조간신문은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는 이제 연휴는 다 반납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됐다는 거는 엄청난 이슈고 또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뭐 맘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의 예측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쨌든 뭐 희망 섞인 뭐 관측이라든지 뭐 탄원서도 내고 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시나리오를 나눠서 살펴보면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큰 명분이 생기게 돼요.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제 검찰의 정치 수사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증명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체포동의안 부결이 결국엔 맞았다는 주장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결표를 던진 이른바 이제 비명계 색출 작업에도 나설 명분이 생기는 거죠. 다만 이제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는 지금 숨죽이고 있는 비명계에서 바로 먼저 나올 것이 최고위원 전원 사퇴일 거예요.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지금 친명 후보들만 모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이 고민정 최고위원 빼고는 모두가 친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될 경우에는 비명계 에서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최고위 전원 사퇴. 어쨌든 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 이 방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좀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비명계 의원이랑 사실 좀 전에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경우에 비명계가 즉각 움직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움직이긴 하겠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는 건 너무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요. 네. 그래서 여론 추이를 볼 것이고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친명계 내지는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 굉장히 명확하게 밝힌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론을 추이를 일단 보고 비명계는 움직일 거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론이 분명히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된 당대표가 거리 상태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상태인데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론을 바탕으로 왜냐하면 비명계는 당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힘이 약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근거를 두지 않는 이상 이제 싸우기가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이들을 보고 싸움이 붙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친명계에서 구속이 돼도 당대표 체제를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비명계는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종의 개파 전쟁으로 좀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수몽 기자가 조금 전에 비명계가 장기적으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는데 그럴 경우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에 대한 논의도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뭐 논의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뭐 비명계도 그냥 이제 뭐 기자들 만나서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당의 화합이나 민주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친명이랑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 여기까지 계획을 내놓고 있고 그런 네. 상황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오늘 구속영장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여권의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여권의 전략. 자 각각 경우에 따라서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달라지는 상황이 될까요? 아까 기각 상황은 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종합적으로 처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야당은 큰 명분을 가지고 모든 공격을 할 거고 특히 한동훈 장관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거고 강서구청장 선거 또 김기현 대표 체제 위기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게 여당으로서는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상황은 이제 최악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나게 되면은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돼서 또 오히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변수가 생기는 건 기본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여권 굉장히 안정돼 있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제잖아요. 이게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좀 공고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속이 되고 만약에 이 대표가 뭐 빠르게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후임 뭐 대표를 찾아야 되고 지도부가 바뀌게 되고 이렇게 격변의 상황이 오게 되는 거는 이제 여당에선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리 정리가 되고 뭐 새로운 인물도 추대가 되고 혁신 작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은 변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특히 선거에서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정당보다는 뭔가 바뀔 것 같고 기대를 주는 정당한테 더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도층이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또 좀 사라진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조금 안심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이 대표 체제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비명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싸움이 총선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만약에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뭐 분당이나 뭐 이런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길 만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이 대표 체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기각되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 체제 지속 여부와 관련돼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또 오늘 선출되는 우리 방송 직후에 항상 우리 방송 중요한 시간대에 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잠시 뒤 2시에 이제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자, 민주당을 샅샅이 파악을 하고 있는 이현지 기자 누굽니까? 신임 원내대표 누굽니까? 일단 아무래도 홍익표 의원이 이제 이번이 재수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원식 의원이 또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홍익표 의원이 조금 가능성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원래 친명계에서는 우원식 의원을 추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게 좀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좀 유력하게 떠올랐었어요. 우원식 의원이 추천을 받으면서 유력했는데 사퇴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일단 표면적인 이제 이유는 어제 저녁에 후보 4명이 모여서 지금 당내 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경선을 하는 모양새보다는 한 명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좀 당을 추스러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서로가 그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일화가 안 돼서 우원식 의원이 오늘 이제 불출마하겠다. 대신에 3분이 좀 후보 단일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좀 정설은 아닌데 오늘 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뒷얘기가 이제 박광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나서 우원식 의원이 홍익표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너가 좀 이 표 너가 나와서 좀 차기 원내대표를 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좀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표 의원이 출마를 했는데 갑자기 그 몇 시간 이제 후보 등록을 진짜 단 몇 분 남겨놓지 않고 우원식 의원이 등록을 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른바 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좀 이러한 불만을 홍익표 의원이 주변에 좀 토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원식 형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네,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우원식 의원이 좀 이렇게 불출마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남인순 또 김민석 의원보다는 홍익표 의원이 잠시 뒤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더 유력하게 보는 또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홍익표 의원이 속해 있는 가장 큰 계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김근태계의 민평련인데요. GT계. 네. 그렇죠. GT계가 민평련이 한 30여 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표가 원래 우원식 의원이랑 겹치는 표였는데 이제 우원식 의원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그 표를 다 흡수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은 동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조금 험지로 옮긴 것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데 다만 남인순 의원이 사실 표가 지금 깜깜이래요. 이제 처음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오로지 남인순 의원만 찍는 고정된 표가 또 있을 것이다. 다만 홍익표 의원이 되면 뭐 예상대로였고 남인순 의원이 되면 이건 이변이다. 이런 기류가 확실히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지만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 박순봉 기자 네. 남인순입니까 홍익표입니까? 저는 안 뽑으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어쨌든 이건 그냥 취재한 얘기입니다. 미리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김민석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비명계 모 의원이 하는 얘기가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그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 내놓는 것도 굉장히 강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민석 의원이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는 결국 원내대표 선거를 의식한 것 같다는데 이런 모습들이 비명계 입장에서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표의 이탈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김민석 의장은 좀 상대적으로 약체로 좀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윤지 기자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비명계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했다. 뭐 30표, 40표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그걸 안 그래도 오전에 전화를 돌려봤는데 다들 자율투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3명 후보 다 친명계고 비명계는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 관심 없다. 이런 좀 표현까지 쓸 만큼 그래서 지금 비명계 3, 40표 정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현지 기자, 이것도 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당 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24일차 이제 단식을 마무리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남긴 것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뭐 저의 의견은 아니고 정치권의 좀 전반적인 시각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뭐 대외부적으로는 조금 방탄 단식이었다 이런 평가를 남겼고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체제 공고화를 굉장히 잘 이뤄낸 결과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단 비단 단식뿐만 아니라 단식 장기화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가 더 급물살을 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가결이 되면서 비명인 박광원 원내대표를 사실상 몰아내는 방식으로 지금 친명이 기세를 잡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속 상황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대표 단식이 너무 길어질 때 처음 나온 이야기가 가장 최근에 단식을 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21일 그 기준을 깰 거다. 그걸 깨는 게 목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링거를 맞으면서 단식을 이어갈 때는 똑같은 케이스인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좀 기록을 깨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둘 다 조금 맞아 들은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진정성 있게 단식을 한 것은 좋으나 그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에 부결해달라고 좀 호소 메시지를 내면서 조금 방탄 단식으로 얼룩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명함이 또. 네. 이 대표 단식 남긴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은지 기자가 얘기해 준 건 좀 당내 얘기니까 전반적인 거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소식 많이 전해주시면서 기억을 하실 텐데 여러 가지 헌정사상 최초의 일들이 다 같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의 그런 체포동의안 표결, 그리고 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그리고 검사 탄핵소추안 또 가결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단식할 때 뭐 여권에서는 뭐 조롱 내지는 뭐 냉소 이런 것들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단식장을 찾아오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뭐 찾아간 경우가 태영호 의원이 찾아가긴 했지만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예, 그런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는 이제 기자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출입을 쭉 오래 하면서 정말 옛날이랑 국회가 많이 달라졌다. 대화 없고 정말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 단식 과정하고 그다음에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까
박순봉 기자가 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또 명함이 엇갈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자, 인사검증 관련해서 최근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죠.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자, 오늘 영장 실질심사 결과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심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올 거고 반대로 발부가 되면은 한 장관으로서는 이제 원래 주어졌던 일종의 임무를 잘 처리해내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처리해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압박감은 여전히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동훈 장관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뭐 장관 후보자들이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한테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막히면 여권에서는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입지가 단단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은. 즉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내 권력 구도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전혀 변동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도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하게 되면 그건 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당내 여권 내 입지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장관의 뭐 인사검증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이 김행 장관 후보자인데 대통령이 김행 장관 후보자 카드를 접을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권에 전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접을 가능성은 없다. 이게 다 좀 공통된 의견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자체가 쉽게 물리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요걸 물러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관 후보자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인사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뭐 몇십 명 올려도 정작 당사자들은 요즘에 누가 그 장관하냐 이런 분위기랍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총선을 나가거나 원래는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남지 이 장관해가지고 청문회해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들춰내지고 이런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유인촌 후보자가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되는 것도 그런 인력풀이 좀 많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물러나기도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세 사람의 후보자 중에서는 오히려 유인촌 장관은 후보자는 별로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처음에는 유인촌 후보자가 많이 주목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언론사들이나 뉴스의 속성 자체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신원식 후보자도 그 사실은 의원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거친 발언 같은 것들 나왔고 그다음에 김행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할 때는 사실 거기까지 기자들이 들여다보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산상의 문제라던가 또 그 위키 뭐였죠? 그걸 운영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 위키트리 운영하면서 생겼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에 좀 주목이 돼가지고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전원 일기는 계속 방송에서 나오던데. 네. 자, 지금 뭐 인사청문회, 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언제 하냐는 얘기도 나오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 이건 언제 되는 겁니까? 뭐 이야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표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3명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좀 지난 다음에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연휴 지난 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게 딱 88년도 한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좀 부결되면 굉장히 헌정사상 좀 큰 일이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지나고 나서 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 자, 총선 관련된 이야기 해볼까요? 자, 이현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뭐 1년 내내 계속 거론되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뭐 관악구냐, 어디냐, 호남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출마 가능성이 그렇다면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발언이 출마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책을 낸 다음에 활발히 활동 중이잖아요. 근데 네. 정치인으로서 고민 중이라는 답변은 좀 열어두는 모양새도 있고 본인의 몸값을 또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문제는 본인의 의중도 의중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조국 장관도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 조국 전 장관에게 좀 비례 위성 정당으로 좀 비례 후보로 나가는 게 어떻겠냐. 같이 당을 만들어보자. 이런 권유가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접촉도 하고 있다고 해요. 본인으로서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좀 재가라고 하면 그런데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말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나와도 이건 민주당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상 범민주당으로 분류가 될 거고 또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공격이 올 텐데 조 전 장관이 출마하는 거를 그냥 민주당이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 뭐 친문계라든지 좀 조 전 장관을 잘 아는 인사들이 좀 말리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민주당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그렇죠. 테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건데 국민의힘도 최근 조정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네. 뭐 합당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에 비하면서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당내에서도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적을 많이 바꿨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김기현 대표의 전략이 크게 보면 투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도 하고 뭐 연예인한테도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통합 행보를 또 반대로 보이고 있어요. 뭐 천하람 위원장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조정훈 의원을 영입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통합 행보를 하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입지를 점차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재를 영입하게 되면은 공천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당내의 불만은 표면적으로 일단 조정훈 의원 자체에 대한 그런 캐릭터에 대한 불만도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사람을 영입해오는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이제 이게 그 공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는 이 공천하고 김기현 대표는 거기서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심과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좀 주목을 하면서 보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공천 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그렇죠. 될 수 그런 있겠네요. 것들을 계속 김기현 대표는 보여주고 또 점차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행보인 거죠. 네. 자, 바로 이 감론을박의 중심에 서 있는 조정훈 의원을 이현지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다면서요. 단독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기자들과 이제 올 초에 좀 점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총선 전력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물으니 민주도 싫고 국힘도 싫다. 제3의 정당을 좀 만들어서 국민의당처럼 출입 기자들이 따로 배정될 만큼 20석이 넘는 정당을 좀 만들고 싶다. 교섭단체가 되는.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가시더라고요. 아,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상황이 되버렸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